자, 생물의 다양성이다. 자, 우리가 이제 생물의 다양성 할 텐데, 자, 일단 생물의 다양성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알겠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뭐냐? 한 개의 종에서 얘기하는 거야. 한 개의 종에서 자, 유전자가 형질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형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생물종에서 유전자가 많을수록 뭐가 많다? 형질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는, 즉 적자 생존하는 형질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보존할 수가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럼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에서 유전자가 많을수록 다양한 형질이 나오게 되고 즉 개체 변이가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적자 생존하는 형질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자, 유전적 다양성이야. 그치?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좋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이제 그 벼를 재배할 때 품질 좋은 품종 하나만을 우리가 선택해서 재배하잖아. 그럼 이 경우는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바나나 많이,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 문제로 바나나가 많이 나오는데, 바나나는 유성생식을 원래는 유성생식해요. 그래서 야생 바나나는 씨앗들이 있어. 알지? 그러면 야생 바나나 씨앗들이 있으니까 유성생식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의 형질이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야생 바나나는 일단은 바나나가 크기가 작고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먹기가 좀 불편하고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재배량도 적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나나를 무성생식을 했어. 무성생식. 그러니까 이제 영양생식이라고 하지. 줄기나 뿌리에서 줄기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나나로 무성생식으로 바나나를 키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바나나는 유전자 구성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바나나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의 다양성이야. 그럼 종의 다양성은 자, 생태계에서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각각 있겠지. 그러면 보면 각각의 먹이 사슬, 자, 먹이 그물. 그래서 이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할 거예요.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래서 생태계를 하고 요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로 갈수록 각 단계에 종의 수가 많을수록이에요. 각 단계에 종의 수가 많을수록 자, 그리고 또 하나 종의 수가 많아야 되지만 또 이것도 있다. 개체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생산자든 1차든 2차든 그 각 단계, 우리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생산자 1차, 2차, 자, 최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A1이라는 종이 있고요. B1이라는 종이 있고 C1이 있고 D1이 있어. 그럼 종의 수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일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렇게 되지.
근데 어떤 환경 변화 때문에 얘가 멸종이 돼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C1은 B1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멸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 멸종이 되면 얘는 먹이가 없어지잖아. 그 얘를 먹는 D1도 어떻게 돼? 얘가 줄어들겠지. 그럼 얘도 먹이가 없어지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이 생태계는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2가 있고, 자, A3가 있고, 자, B2가 있고, 그러면은 B1이 없어지더라도 어떻게 돼? C1은 B2를 먹으면서 개체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단계를 먹이사슬이라고 그래. 먹이사슬.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요렇게도 먹이사슬이 생기고요. 요렇게도 먹이사슬이 생기고요. 요렇게 먹이사슬도 생기고 요렇게 먹이사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각 단계에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먹이사슬이 많아지니까 복잡하지. 그래서 마치 그물처럼 얽혀 있다고 그래서 얘를 먹이그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각 단계에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수록 어느 하나가 멸종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 이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함을 얘기한다. 그치? 그리고 그래서 그 종의 수가 많아야 되지만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 다시 말해서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체 수가 100이고 200이고 100이고 여기가 20인데 만약 얘가 자 5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개체 수가 5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쉽게 없어질 수 있잖아. 그치? 바로 이런 얘기야. 만약 여기가 4야, 여기가 10인데, 그러면 자 여기가 4고 5야, 여기가 10이야. 그럼 얘가 얘네들보다 어떻게 돼? 여기가 2차가 1차보다 개체 수가 많지. 그러니까는 얘를 다 잡아먹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B1도 그렇고 B2도 그렇고 개체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쉽게 멸종할 수가 있다. 종이 두 종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종의 수가 많아야 되지만 개체 수가 많고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체 수가 많고 자, 이 개체 수는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종의 다양성이 생긴다. 그러면 이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인데, 자, 요때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서식 공간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다양해야 돼요. 공간이 다양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어느 지역, 2개 지역이 있어. 자, 2개 지역이 있어. 자, 여기에는 산이 있고요. 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산이 있고요. 밭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하천이 흘러. 알지? 그리고 여기에 논도 있어. 자, 여기에 공원도 있어. 그러면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 하나, 둘, 세 개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우리가 각각 자, 요거를 산림 생태계, 하천 생태계, 밭 생태계, 공원 생태계, 자, 마을 생태계, 논 생태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많잖아요. 얘는 3개밖에 적잖아요. 만약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라는 환경 변화가 생겼어. 그럼 여기에 있는 생물들은 이렇게 다 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을의 사람들이 여기서 봐봐. 여기 멧돼지도 오고, 그치? 막 이제 뭐 들고양이, 길고양이 막 오고, 들개도 오고, 그러면 사람들 다 내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밭으로 몰려. 그럼 여기는 먹이 환경이 제한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두 생태계로 나눠져 있던 곳이 하나의 생태계로 바뀌어 버리니까 먹이 서식 공간 작아지고 먹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산불이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생물종들은 하천으로 갈 수도 있고, 밭으로 갈 수 있고, 논으로 갈 수 있고, 공원으로 갈 수 있고, 마을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암만 해도 그 생존 경쟁이 덜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자, 먹이 경쟁이,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쉽게 말해서 그냥 서식하는 공간이 많을수록이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환경 보존할 때 서식하는 공간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천연 기념물 서식하는 공간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KTX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개통이 되고, 자, 대전서부터 다시 부산까지 이제 개통을 해야 되잖아. 근데 부산에서 이제 경부선 고속도로, 경부철도 요걸 따라서 KTX 노선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경주하고 대구 사이에, 자, 이 노선을 하는데 요 산을 터널을 내야 돼. 그래야 이게 최단거리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터널을 내야 되는데 요 산에 있잖아, 천연 기념물이 어떤 그 개구리인가? 양소죠. 천연 기념물에 개구리가 여기에서 서식하는 곳이야. 천연 기념물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공간이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터널을 내면 이 서식 공간이 파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난리가 났어. 터널을 짓자. 안 된다. 이게 때문에 여기 터널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로 시키면은 공사비가 막 몇 조 원씩 막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바탕 난리 난 적이 있었어. 한 10년, 15년 요쯤 됐을 거야, 아마. 또 그게 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한바탕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우회하기로 했죠. 우리나라만큼 환경에 대해서 철저한 나라도 없다. 알겠지? 그렇잖아. 재활용 이런 그 음식물도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제대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만큼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해서 거의 진심이야. 진심. 자,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치고받고 막 난리 났었어. 그냥 데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자, 그래서 환경 보호가 먼저냐,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냐. 근데 결국은 당장은 경제적 이익이 우선일 줄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환경이 보호가 돼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보호가 돼야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경제적 효과도 그때 이제 따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요 서식지 때문에 터널 안 뚫고 이렇게 삥 돌아서 철도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KTX가 시속 한 300km까지 가잖아. 그치?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쭉 잘 가요. 그래서 KTX 타봤지? 안 타봤어? KTX 안 타봤어? 그래서 이 서울역에서 KTX 타고 가면은 처음에 쭉 가다가 이제 조금 광명역 쪽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속력을 이제 지금부터 저희 열차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력을 올릴 겁니다 해서 막 보면 이제 보여. 속도계가. 그럼 속도계가 이제 뭐 시속 150, 200, 250, 300 막 이렇게 해서 대전까지 가. 근데 대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꾸불꾸불 해가지고 속도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 바로 이제 그 아마 동대구까지는 이제 뚫렸고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한참 오래 걸렸죠. 여기까지. 알겠지? 자, 어쨌든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생태계인데, 생태계 다양성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 자, 이런 것도 있다. 잘 봐라. 자, 어떤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산이 있고요. 호수가 있고요. 자, 여기 평야가 있고요. 자, 논이 있고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아파트가 딱 들어서네? 아파트가? 그러면 요 아파트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 뭘 만들어야 돼? 도로를 건설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 도로를 건설했네? 자,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되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생물들이 이동을 못 하는 거야. 왜?
노드킬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에 의해서 이 두 개, 하나의 요 지역은 어떻게 돼? 생태계가 고립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고립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요 지역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그래서 떨어지는, 여기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 요 도로 밑에 길을 내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로 밑에 통로를 만들어. 이게 바로 뭐다? 생태 통로. 그래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생태 통로야. 바로 이제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명의 다양성은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에서 유전자가 많을수록, 형질이 많을수록, 개체 변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종의 다양성. 한 생태계 안에서 각 단계의 종의 수와 개체 수가 많고 고르게 분포가 될수록 유리하다. 생명의 다양성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바로 뭐다?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생명 다양성이야. 생명 다양성.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다양성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종, 그 생물종을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 다양성이 클수록 좋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바로 생명 다양성이다. 별거 없어. 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여기 이제 씨 없는 바나나가 나오잖아요. 그치? 자,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어가지고 유성생식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야생 바나나는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기가 힘들고요. 맛도 없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다시 말해서 무성생식을 하는 씨가 없는 바나나, 단일 품종이야. 그래서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그러니까 형질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줄기 번식, 다시 말해 이걸 무슨 번식이라고 그래? 무성생식에서 영양생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양생식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질병이 걸리면 다 멸종해.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도 한 70년대인가? 1970년대인가? 80년대 한번 멸종한 거야. 멸종했다가 다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야. 그래서 나중에 바나나와 관련된 문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얘가 멸종되고 다시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얘는 같은 종인데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지는구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거구나. 그치?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림 봅시다. 자, 우리의 종의 다양성이야. 자, 어떤 생태계인데, 풀, 생산자, 1차, 2차, 체종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농약을 뿌렸더니, 메뚜기가 다 죽었어. 그럼 개구리가 풀 뜯어 먹어? 뱀이 풀 뜯어 먹어요? 저 개구리의 먹이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얘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개구리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뱀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결국 개구리 모두 다 죽고, 뱀도 결국 모두 다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산자, 1차, 2차, 체조, 종의 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 봐봐. 생산자 풀이 있는데 1차 소비자가 메뚜기가 있고요. 토끼가 있고요. 자, 들쥐는 1차도 되고 2차도 된다. 그치? 왜? 메뚜기를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자, 뱀은 토끼도 잡아먹고, 들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는단 말이야. 근데 부엉이, 최종 소비자, 얘는 얘 다 잡아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먹이 사슬 단계를 보면 요렇게 가기로 하나?
자, 요렇게 둘, 그치? 자, 요렇게 셋, 요렇게 넷, 맞니? 자, 요렇게 다섯, 요렇게 여섯, 요렇게 일곱. 아, 이거,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여덟. 그래서 먹이 사슬이 8개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얽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 이걸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그래.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야, 토끼가 없어졌어. 멸종이 됐어. 자, 그 뱀은 토끼 대신 얘를 잡아먹으면 되잖아. 그치?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메뚜기가 없어졌어. 하지만 얘가 없어진다고 해서 개구리가 죽나?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치? 개구리도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되죠. 바로 이게 종의 다양성이야. 알겠니? 이게 바로 종의 다양성이다. 잘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 이게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야. 그래서 서식 공간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적으로, 자, 얘를 안정하게 이제 만들어준다. 그래서 열대우림의 생태계는, 자, 우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열대우림도 우림이지만은, 이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해양 생태계야. 특히 해양 생태계에서 우리 그 플랑크톤 있지? 또는 해조류가 있잖아. 플랑크톤이나 이 해조류가 지구 전체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거의 한 60-70%를 차지해. 60% 차지해. 어쨌든, 자, 이러한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지구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다. 생태계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치? 이건 군사적인 것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다양한 생태계가 보존이 돼 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유는요,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한 거는 우린 그 생태계로부터 뭐를 얻을 수가 있다? 생물자원. 자, 이 생물자원도 가끔 문제 나와. 생물자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자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당연히 첫 번째 식량. 그치? 그 다음에 의복. 우리가 면이라는 거. 면섬유. 목화에 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누에고치에서 비단. 자, 너희 누에 키워봤니? 누에 본 사람. 누에 본 사람. 나는 누에를 어릴 때 키워봤어. 어릴 때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오더니 갑자기 막 누에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누에를 키우면서 누에가 자라고 얘네들이 이제 막 이제 그 하얗게 실로 덮이고 하는 것까지 이제 다 봤어. 다 봤는데, 와. 누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마디가 있어. 여기 점들이 있어. 얼굴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둥이가 있단 말이야. 그 다리가 막 이렇게 달렸어. 그래서 우리가 뽕 따다가 뽕잎을 딱 하면은 이제 뽕잎을 이제 갉아먹어요. 그럼 갉아먹는 소리에 사각사각. 그래서 막 누에를 키워봤거든. 재밌어. 근데 뽕 따는 게 되게 힘들어. 뽕잎 따러 가는 게. 어쨌든, 자, 그 다음 목재, 그치, 소나무, 살림에서 다양한 거. 그 다음 의약품도 우리가 생물 자원이 됩니다. 버드나무에서 우리 이제 살리시산이나 진통제를 얻고요. 주목이라는 나무에서 항암제. 자, 곰팡이에서 항생제. 그치? 그 다음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자,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물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도 기억해. 관광. 휴양림. 알겠지? 자, 이것도 생물 자원이야. 생물 자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레길, 수목원, 국립공원, 바로 휴양림. 자, 이런 관광이라든가 여가에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면은, 생태계를 이용하면은 관광과 여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생물 자원에 포함이 된다. 자, 생명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알겠지?
우리 생물 자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이유, 자, 몇 가지 있는데, 자, 서식지 파괴가 있고, 자, 이거는 무분별한 개발입니다.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열대우림을 자,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초원이나 도시개발, 초원, 산림 개가, 습지, 매리, 그래서 서식지 파괴. 이게 바로 이제 서식지의 파괴야. 자, 단편화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그 동네에 아파트 들었었더니 도로를 닫혀. 도로를 냈더니 어떻게 노드길 때문에 양쪽에 단편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도로나 댐 등으로 서식지가 분리되면서 서식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자, 면적이 줄어들고 이동이 방해를 받잖아. 이걸 우리가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해. 자, 그럼 외래종이 도입된다. 그 외래종이 도입이 되면은, 그래서 얘는 생태계 파괴야, 생태계. 생태계 다양성이 파괴되는 거고, 자, 외래종.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종의 다양성이에요.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거야. 자, 외래종. 기존에 있었던 그 생태계에 있는 생물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외래종, 외부에서 들어온 생물종에 의해서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 파괴되는 겁니다. 즉, 일단 외래종이 오게 되면은 이 외래종에 대한 천적이 없거든. 우리나라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소개구리. 그리고 또 하나 쥐 큰 거 있잖아. 그치? 그 쥐 같은 것도 있고, 바로 그 베스,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황소개구리 왔을 때 난리 났잖아. 이 개구리가 막 뱀도 잡아먹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이 황소개구리는 거의 다 이제 쑥 들어갔어. 이제 천적이 생긴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외래종이 유입되면 기본적으로 천적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얘네보다 더 상위 포식자들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외래종에 의해서 이제 고유종이 파괴가 되고 없어지면서 서식지가 이제 그 종의 다양성이 깨져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해. 우리가 사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호랑이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 때 일본 놈들이 호랑이 가죽 때문에 호랑이를 우리나라에 거의 다 씨를 말렸어. 그래서 호랑이가 멸종이 됐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반달곰도 거의 다 멸종이 됐어. 근데 이제 반달곰은 다시 살렸지. 지리산의 반달곰, 그래서 뭐 십몇 년 전에 방생했더니 지금은 너무나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반달곰에 물려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겼단 말이야.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이 제일 많이 한 게 고래. 원래 고래는 이제 잡으면 안 되는데 고래 막 잡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종의 다양성을 깨트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바로 이제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 서식 공간을 파괴하는 거죠. 생태계 다양성을 파괴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딴 것보다, 자, 이거다. 뭐, 사회적 수준에서 노력. 당연하게 우리 개인이 하는 거는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요. 저탄소 제품 사용해야 되고, 재활용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해야 되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 국가에서는, 자,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 그래서 천연기념물, 그리고 자생지에 방사하는 보건사업, 바로 이게 우리 그 지리산에 있는 반달곰, 요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자,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요.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은행을 이용해서 유전자 관리, 그치? 그리고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을 남해 금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그 다음에 외래종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보면, 알잖아. 요거. 자, 국제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에는 뭘 하냐? 협약을 맺는다. 협약. 그 협약의 종류가 되게 많어. 그치?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자, 이거 기억해.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존이야. 습지 보존. 습지를 보존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딱 보면 알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 못하게. 왜? 국제 거래가 있으니까 그것들의 포획 남획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바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동성 야생 동물의 보전. 그 뭐냐면은 우리 철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면서 뭐 그다음에 뭐 고래라든가 이런 철새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멸종 위기가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럼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돼?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보호하는 협약이야. 알지?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보면 돼. 근데 람사르 협약은 이게 이게 지역명이잖아. 남사르 지역에 샜기 때문에 바로 습지 보존이다. 습지 보존. 습지 보존 또는 갯벌 보존. 자, 여기가 바로 람사르 협약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건데,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 좀 보면은, 자, 여기 좀 보자. 실력 키우기 1번 문제. 뒤에 실력 키우기 1번 문제. 거기 있지? 자, 가와나 두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이야. 자, 생물종. 그러면, 자, 이렇게 구분합시다. 자, 가는 A, B, C, D. 자, 그리고 나도 어떻게 돼요? A가 있고요. 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자, 여기가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약간 퍼진 얘가 이제 C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종의 수는 똑같네? 그치? 똑같이 A, B, C, D. 그런데, 기억 봐봐. 생종의 다양성이 누가 더 높냐라는 거야. 자, 종의 다양성이 높아지려면 첫 번째, 종의 수가 많아야 되지? 두 번째, 개체 수가 많고 고르게 분포돼야 돼. 자, A가 더럽게 많습니다. 맞니?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거의 다 A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B, C, D는요, 굉장히 적게 존재하죠. 근데 여기는요, A도 그렇고요,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고르게 분포돼 있다. 그러면 종의 수가 같으면 결국은 그 개체 수의 분포를 보니까 나가 고르게 분포돼 있단 말이야. 그럼 종의 다양성은 누가 크다? 나가 크다가 되는 거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동일한 종의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다양한 정도는, 자, 그러면 형질의 다양한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A인데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 똑같은 B인데 조금씩 차이 나는 거. 자, 이거 우리 그거 구분할 수 있어? 구분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높다? 아니, 모른다라는 거야. 구분을 못해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보기 틀렸어요. 자, B종의 경우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도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히 B의 개체 수가 많은 나가 돼야죠. 맞니? 자, 이런 거야.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면 막 그냥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구분만 잘하면 되니까. 자, 비버라는 동물은 작은 하천 등에 서식하며 나무를 물어다가 집을 짓는 습성이 있다. 자, 그래서 나무로 집을 만들면 그것 때문에 습지가 형성이 되고 다양한 새와 물고기들이 모여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생물의 활동으로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비버의 활동으로. 그러면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도 더불어 높아진다. 자, 여기 있잖아.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을 알 수가 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에서 형질이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비버라는 종에서 다양한 형질이 있어야 돼. 물고기, 하나의 물고기 종에서 다양한 형질이 있어야 돼. 자, 그런 표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 그러면 생물종이 많고, 각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의 다양성이 높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표현이, 자, 생물종이 많아졌죠? 다양한 새, 물고기가 모였지. 생물종이 많아졌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지.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는데, 모여들고, 자, 여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 분포 비율이 균등함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얘를 모르잖아요. 주어진 자료에서는. 자, 이 문제는 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니은 표현 맞는 표현이지. 디귿도 맞는 표현이지. 맞는 표현인데 니은 디귿을 위 자료에서는 알 수가 있냐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오로지 기억만 알 수가 있지. 비버의 활동으로 야, 이거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그치? 비버의 활동으로 요 생태계의 종의 다양성이 커져서 생태계가 안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유전적 다양성 모르잖아요. 분포 비율이 균등한 거 저기 주어진 지문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보기가 아니야. 적절한 보기를 찾아야 돼. 거기에 해당하는 보기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알지? 자,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자, 요 8번 문제도 학교 내신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알겠지? 요거. 자, 그건 뭐냐면 바위에 덮인 이끼층을 그림과 같이 나눴어. 그래서 여기가 이끼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 이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자, 이끼가 덮인 곳이에요. 자, 여기가 이끼가 덮인 곳인데 자, 여기를 이끼를 제거했어. 여기를 제거했어.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어떻게 돼? 서식지에 뭐가 됐다? 단편화가 됐잖아. 맞니? 그렇지? 단편화가 됐지? 자, 그러니까는 6개월 뒤에 어떻게 돼요? 얘는 59%만 이끼가 생존했고 얘는 86%만 생존했습니다. 얘는 100% 생존 다 했어요. 그럼 요 둘의 차이는 바로 뭐야? 서식지의 면적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나가 생존율이 떨어지고 그럼 나와 다는 같은 서식지의 면적이지만 여기서 이끼를 제거했기 때문에 자, 이 둘은 서식지의 단편화다. 그래서 단편화된 곳은 다가 된다. 그러면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생물종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동 통로가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단편화가 됐다는 얘기는 생물종의 이동이 차단이 되는 거야. 그럼 차단을 막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자, 철도나 도로 밑에 뭘 만든다? 생태 통로를 만들자. 생태 통로를 만들면 자, 이 단편화를 줄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생물 다양성이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